어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미래교육인데 이게 네. 책이 약간 좀 몇 년 됐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 그냥 뒤에 궁금했던 게 아까 내가 바나나 얘기 한번 물어볼까 했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바나나를 재배하는 나라나 이렇게 커피를 재배하거나 기본적인 나라는 왜 계속 가난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바나나를 재배한 나라들은 왜 가난할까? 그것보다 이제 바나나나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걸 고민했어. 결국에는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해줘야 되나? AI가 생각외로 과학을 이용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직업에서 네.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스스로 해결되면은 그냥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뭐 사과나무 얘기했듯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바나나를 재배한 나라는 어쨌든 가난한 나라긴 한데 불공정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불공정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미래니까 산업 이야기를 하다가 러다이트 운동도 얘기하긴 했고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나가는 나라에서는 선진 교육은 어떻게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컴퓨터가 못하는 공감 능력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을 보통 보면 또 소통 능력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소통 능력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아니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근데 나도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는데 결국에는 바나나도 재배를 했는데 네. 소비자한테 가는 그 가정 사이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긴 해요. 여기서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나나를 재배를 하는 나라가 왜 가난할까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그러면 바나나 재배 안 하는 나라는 그러면은 부자인가? 뭐라는 그것도 일단 논리적으로 오류도 있고 바나나를 재배를 하는 나라들의 특징들이 다 보면 특정 위치에 다 있잖아요. 제가 특정 위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에서의 그게 있는 거고 자체라는 거는 좀 이거 질문 자체가 차별적인 거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거의 사례로 이게 뭐 바나나라든가 뭐 아니면 커피. 다른 쪽에 대해서 차. 공정에 대해서 이거를 이슈를 하면 모르겠는데 네. 바나나를 재배를 하는 나라들은 왜 가난을 할까라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죠. 공정 이슈를 가지고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 커피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바나나를 재배를 하는 나라 왜 가난할까,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 왜 가난할까? 그 나라들이 커피 무역이 공정하고 바나나 무역이 공정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나라 특정 나라들 그 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정치가 문제라고 해. 그 아니요. 나라의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문제, 그 그쵸?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정치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가 보죠,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받아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다 나라들이 다른 건 당연한데 만약에 약간 정신 승리하는 입장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국 같은 나라들이 될까라고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여건이랑 그 상황이 틀리고 단순히 물론 이제 못 살고 정말 막 힘든 나라들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다 그거를 더 나아가서 저 못 사는 나라들의 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빨리 선진국이 돼야 되고 라는 걸로 접근해도 저는 100%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선진국만큼의 그들도 이제 탄소 배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지구의 멸망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그 진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접근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가다가 미끄러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운도 좋았고 또 여건도 따라줘서 그래서 선진국이 됐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돼야 되냐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거를 여기서 만들어내면 모를까?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준은 또 뭘까요?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하는 질문이 네. 여기서 하시는 분, 아.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은 나는 바나나 얘기할 때 지금 그 얘기 알고 있어요. 네. 바나나를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 재배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 사이에서 독점이 있다는 거죠. 바나나를 파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걸 질문으로 해야 되지. 네. 왜 바나나 재배하는 나라는 못 살까? 그럼 못 사는 기준은 뭔데? 누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못 산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선진국은 무슨 기준이지? 그리고 바나나 재배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나오면 어떡할 건데?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은 또 뭔데? 소득이 높아야 될까? 정치 수준이 높아야 될까? 문화 수준이 높아야 될까? 아니면은 뭐 속된 말로 얘기하는 게 뭐 못 살면 행복 지수 높다라고 신문에 뭐 가십거리로 나오는데 그거 기준인가? 그 기준을 해도 되나? 근데 이게 묻잖아요. 근데 바나나나 커피 무역이 불공정하다. 그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고 하면 불공정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름 그래도 공정무역을 어린이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떤 나라를 가보면 진짜 우리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제가 지금 과자도 가져왔지만 이제 제조사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은 그 가격은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바나나를 예를 들면 이제 바나나도 진짜 뭐 나도 우리는 델몬트랑 난 델몬트랑 돌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일단 네. 치키타, 돌, 델몬트, 노보아, 파이프스 등 5개 기업이 세계 바나나 무역의 75% 통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당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재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트럭이 없으니까 트럭 정도는 사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나 봐 나라별로. 먼저 트럭 가지고 배달을 못하니까 스스로 팔 능력이 아예 안 되는 거가 많았으니까 이제 네. 그게 조금씩 바뀌곤 있긴 하던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먹을 걸 정도는 키우고 먹고 살면은 AI 고민을 안 해야 직업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네. 예전에 왜 농촌에서 도시로 다 온 것들이 다 온 이유가 그 뭐지? 너무 쌌잖아요. 이게 쌀을 팔아도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니까 나와서 도시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 네, 시간 대비 벌는 돈이 컸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될 정도다. 200만 원 벌어서 서울에서 먹고 살 정도가 안 되면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원래는 먹고 살려고 왔는데 나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시골에 사나 어디에 사나 이게 나는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300만 원을 벌어도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사람답게 살 수 없으면 내가 먹고 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더 이득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먹고 살려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끼리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AI든 뭐든 기술의 척도는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팔아야지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잘 나가지만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를 누르고 현대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냐 팔아야 된다. 그거를 하지 못하고 쟤네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우리가 수입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기술 개발의 문제는 어쨌든 그 경제라는 게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지금 우리 도시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펙이든 뭐든 그런 경쟁으로 통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경쟁이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문제는 저는 검투사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고 유토피아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적절히 먹고 살려면 어쨌든 상대를 이겨야 되는 저는 그 문제가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내가 게으르다고 제가 늦춰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경쟁 시스템과 그런 어쨌든 노동력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지금 말씀했듯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회사들의 담합이나 이제 폭리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목소리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시정할 수 있게끔 견제가 되게끔 그런 노력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쟁에만 맡기면 사람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대. 그것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고민하고 견제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시민사회나 단체들 발언이나 그런 게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또 어차피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 뭐 경제계든 어디든 정부든. 그래서 그런 목소리는 항상 있되 그런 것들이 좀 조화가 돼야 된다.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왜 유기농이든 네. 조금 비싸도 네. 근데 내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요? 협동조합이 더 적절하지 않아요? 아니 훨씬 그냥 비싸요? 대형마트가 훨씬 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쿠팡이나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싸지 않아요. 생각으로 네. 그냥 진짜 대형마트가 훨씬 싸더라고요. 왜냐면 대형마트도 요즘에는 사람들을 와야 네. 해야 되니까 네. 생각으로 이게 인터넷 가격이 제일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런 대형마트, 대형 유통 시스템에서 오는 어떤 할인 가격, 네. 낮은 가격의 형성은 결국에는 그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고 일부는 누군가에 대한 착취 그렇지.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싼 노동력을 네, 싼 거.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싼 가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세계는 그렇게 조화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제3세계가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해줘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경쟁 시스템에서 그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저 3세계에 저 돈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지. 저는 이제 아이 키우니까 원래 엄마들은 네. 좀 더 좋은 거 미농, 그때 더 많은 거, 더 비싼 거, 네. 고기를 먹어도 좋은 거, 맛 네. 좋은 거, 애기도 맛 없으면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내 수준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가격?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찾게 되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네. 교과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술이랑 뭐 교과서요? 이런 거. 외국에는 가르칠 때부터 일단은 진짜 뭐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 자체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맞아, 그런 것 영국이나 같아요. 네. 맞아요. 창의적인 거 나름 저희도 왜 스팀 교육 해가지고 네. 음악 같은 거 하잖아요. 새로운 생각 네. 기존의 거를 부수고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거든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저 돈을 벌긴 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진짜 0.01%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창의적이라고 나 나름의 생각했다 해도 네. 그게 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네. 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이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런 사람으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배우고 있거든요. 저 돈을 벌려면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해야 돈이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 더 편하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게
예, 창의적인 게 정말 제품되고 산업화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큼의 부모님들도 그만큼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지. 그만큼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네. 지금 한 3, 4년 전이니까 5년 전에 쓴 책인데도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자리가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국가의 역할은, 그러니까 경쟁의 논리로 보면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적을수록 그 창의적인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역할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나 어떤 뭐 그래서 연구 여건 같은 직업이 걸.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